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1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한 간단한 현지 반응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의 패인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러가지 패인 중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 것은 누누 감독의 전술적 판단 미스였다고 보는데요. 과연 어떤 판단 미스를 했던 걸까요? 그것은 허리 라인에 알리, 호이베르, 은돔벨레를 가져간 것과 오른쪽 수비수로 탕강가를 배치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호이베르의 양옆에 수비력이 부족한 알리와 은돔을 배치시킨 것은 전반전에 지속적인 문제점을 유발시킨 가장 큰 패착이었고, 탕강가의 수비 능력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결정적인 초반 2골을 내어주는 실점 장면에서의 뼈아픈 패착이었습니다. 누누 감독도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후반에 들어서 이 문제가 되는 3명을 모두 교체로 뺐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탕강가의 결정적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토트넘을 기준으로 박스 왼쪽 끝에서 사카가 공을 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위치로는 레길론이 사카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레길론이 돌파당할 것과 오바메양을 다 견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바메양을 전담으로 막아야 하는 건 바로 산체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탕강가는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웨데고르와 스미스로우와의 작은 삼각형을 만들며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와주기 전까지 슈팅을 지원해주는 지역방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탕강가는 오히려 산체스가 막고 있는 오바메양에게 점점 다가가면서 자신이 막아야 하는 스미스로우에게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자 스미스로우는 앞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자리로 침투해 오면서 사카의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하고 말죠. 도대체 왜 탕강가는 이미 마킹이 있는 오바메양에게 굳이 붙었던 걸까요? 그것도 확률적으로 수비하기도 힘든 오바메양의 뒤쪽으로 말이죠. 패스가 높게 오면 몰라도 낮게 오면 저 위치에서는 오바메양에게 그냥 골을 허용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가 놓친 스미스로우가 득점을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스미스로우가 역습하는 패스를 받아주기 위해서 많이 들어갔고 탕강가가 스미스로우를 압박하기 위해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서 스미스로우는 공을 드리블하지 않고 옆으로 내주며 다시 돌아 들어가는데요. 탕강가는 압박을 실패하고 공을 통과시켰으면 스미스로우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보시면 돌아서서 스타트는 거의 동시에 시작하고 있지만 약 4초 후에 두 선수 거리는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스미스로우가 우사인 볼트입니까?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정말 성의 없게 수비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탕강가는 수비 압박이라는 판단 미스와 더불어 수비 실패 이후 다시 속도 경쟁도 포기하는 바람에 센터백이었던 산체스가 어쩔 수 없이 스미스로우를 막으러 붙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다이어는 산체스가 뚫릴 것과 오바메양의 쇄도, 이렇게 양쪽을 모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오바메양과 어중간한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장면에서 오바메양에게 컷백으로 슈팅을 허용하며 두 번째 실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경쟁했던 스미스로우가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의 탕강가 위치는 한참을 뒤쳐져 있는 이 지점까지밖에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승부의 추가 거의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공을 잡은 사카의 장면인데요. 보시면 레길론이 1대1 수비를 하고 있죠.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수비가 좋은 팀은 가급적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비가 한 명 더 달라붙어서 레길론은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수비하고 다른 한 명의 수비는 바깥쪽으로 접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사카는 도전적인 선택을 하기가 힘들죠. 평소 같았으면 그 역할을 호이비에르나 스킵이 했겠지만 그 역할을 오늘은 알리나 은돔이 했어야 했는데 은돔은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있습니다. 수비를 해주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알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백포라인 4명과 그 앞에 호이비에르 1명이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탕강가의 수비 실수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가장 좋은 건 아예 이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게 레길론이 사카에게 더 바짝 붙어줘야 하는 건데 양쪽을 혼자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사카와의 거리를 좁히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만약 스킵과 호이베르가 같이 있었다면 공격 시 둘 중 한 명은 후방에 남아서 들어오는 오바메양을 커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호이베르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었던 이 두 선수는 전방으로의 전진은 많이 하지만 너무 수비 가담이 떨어지는데요. 반대로 오늘 스미스로우와 부카요 사카는 외대고르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무척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둘이 전진하면서 비어버린 이 양쪽 공간을 호이비에르가 오가면서 막기에는 너무 버거웠고 다이어와 산체스의 수비도 정신이 없었으며 레길론의 플레이도 썩 좋지 않았음과 동시에 탄강가의 수비는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반에만 무려 3실점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3명의 기용이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듯 이 3명을 교체 아웃하고 나서는 후반부터 추가 실점 없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추격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누누 감독이 아쉬웠던 문제점은 초반 스미스로우와 사카가 토트넘 허리의 양쪽을 탈탈 털면 과감하게 허리를 강화시키는 승부수를 빨리 던졌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라만 보다가 전반에 3골이나 속수무책으로 내어주며 결국 후반에 뒤집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후반에 벌어진 교체로 따라잡기에 3골은 너무나 먼 득점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문제점들과 감독의 무능함으로 정말 보는 내내 답답했던 경기였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득점한 것이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후반에 투입된 힐의 끈기 넘쳤던 플레이와 레길론의 어시스트, 그리고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최고의 결정력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원터치 슈팅, 오늘 엄청난 선방을 보였던 램스데일 골키퍼도 막을 수 없던 골이었습니다. 잠시 기분 정화 현지 반응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가질 자격이 없어. 없고 말고. 손흥민이 있는 건 신뢰가. 케인은 벤치에 있어야 하고 이 팀을 위해서 경기를 열심히 뛰고 싶지 않는 게 분명해. 빨리 다른 팀으로 팔리기 위해서 몸값을 낮추는 걸로 보인다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손흥민 FC야. 사랑해요 손흥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전히 팀과 팬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단 한 명의 선수인 나의 손흥민이지. 리버풀 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손흥민을 팔아. 그는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선수가 아니라고. 손흥민과 요리스가 우리 최고의 선수들이야. 손흥민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손흥민이 없는 누누 감독은 몇 주 전에 잘렸겠지. 유일하게 좋은 선수. 손흥민, 진심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 손흥민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골을 넣은 거야? 왜 넌 나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거니? 마지막 현지 반응처럼 이 골이 터지고 나서 토트넘은 분위기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남은 시간과 체력의 부족함으로 끝내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죠. 다가오는 다음 경기는 유로파 컨퍼런스 2차전 무라와의 경기와 리그 경기로는 지난 라운드에서 올드 트래포드의 맨유를 잡았던 아스톤 빌라입니다. 과연 이 두 경기에서 누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비슷한 전술과 경기력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뒤로하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 끝까지 보면서 응원하신 알겠소 여러분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알겠.